그러면 여기 투자하려면 내 투자금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갭 투자가 얼마나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8천 정도로도 투자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우리 부동산 규제가 정말 역대급 규제가 나왔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정말 걱정이 많으시고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막 갭 투자 다 막히고 서울 전 지역 다 규제 지역으로 묶고 경기도까지 심지어 12개 묶였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찾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해결책을 오늘 다 찾아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자격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차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자 워킹 데디이고 강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랭커라고 합니다. 그럼 대표님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3군데 정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온 곳이 여기 안양역이거든요.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이 안양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만안구 쪽이 비규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갭 투자도 사실 가능한 곳이에요. 아, 여긴 갭 투자가 돼요? 네, 여러분들한테 뭐 갭으로 사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가 비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격 상승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안양시 만안구를 추천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하철 노선을 한번 보자면 안양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서울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서울역서부터 노량진 이쪽이 강북 라인인데 급행을 쓰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창행을 타면은 바로 안양까지 2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서울과의 어떤 출퇴근 거리 면에서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 그러면 여기 안양시 만안구 투자하려면 내 투자금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갭 투자가 얼마나 가능하기 때문에 안양에서 투자 금액은 8천 정도로도 투자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표님은 이렇게 일일이 지하철 타고 임장 다니시나요? 임장 갈 때만큼은 지하철을 타고 거기서 내려야 정말 이 아파트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규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이 아파트를 정말 우리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시기부터 2026년 12월까지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지금 서울이 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전체 아파트 가격이 다 오르고 있잖아요. 더 오르기 전에 살 수 있는 금액대가 저는 내년 12월까지가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금값이랑 비트코인이 이렇게 정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집값도 그렇게 올라가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기가 힘들어지겠네요? 아,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다 녹아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투자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사면 좋을지 다 대놓고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고급 정보를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쳐서 성적이 올라가면 정말 보람을 느끼거든요. 부동산도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도 하시고 아파트를 매수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성과를 이루면 저는 그거에 대한 또 보람을 느끼거든요. 아파트에 대한 어떤 걱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로 가려고 하는 아파트는 어디예요? 원래 안양 같은 경우에는 프루지오 더 샵이라고 안양에서 가장 대장의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를 제가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안양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곳이 평촌이에요. 교육의 환경과 아파트 가격 상승 사실 제일 많이 이뤘던 곳이에요. 사람들한테 있어서 만안구란 자체에 대한 평이 조금 낮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신축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지하철 역세권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구축 아파트조차도 이제 많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 쪽 라인이 신축 아파트로 많이 지금 되어 있고요. 상권 자체도 이미 구성이 좀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상권은 집값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촌 학원가를 사람들이 되게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 또 완안구 자체도 그만큼 학원이나 이런 쪽에서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젊은 부부도 많이 살고 있고 초등학교 자체가 일단 워낙 가깝게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가 절대로 낮은 곳이 아니에요. 그럼 교통도 가깝고 초품화에다가 또 신축까지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췄네요. 네, 그렇죠. 다만 가격 상승을 사실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 복합적인 문제로 비규제 지역으로 된 거죠. 지금 오히려 여기가 비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거래가 잘 되고 있고 매물이 지금 호가가 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높아요? 네, 그렇죠. 이 아파트 볼 때 정말 실거주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실거주에 대한 만족성이 절대로 나쁜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 들어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이 1층 걸어다 보면 지하철 소리가 분명히 나요. 그리고 아파트 자체가 안양역과에서 거리가 사실 조금 더 와야 한다는 거. 너무 지하철 붙어 있는 데만 살아서 그렇지 서울에서 사실 웬만한 아파트는
이 정도 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프루지오 더 샵을 가장 대장으로 보는 이유는 안양역에서 바로 앞에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대장 아파트의 기준으로 지하철과의 거리가 얼마큼 가깝냐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안양에서는 프루지오 더 샵을 가장 대장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이 추천하는 아파트가 여기 프루지오인가요? 프루지오 더 샵은 아무래도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기를 왜 보냐면 아파트를 뭔가 투자할 때 그 동네에서 가장 대장인 곳을 먼저 봐야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님 지금 뭐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한번 시세를 보는 거예요. 과연 여기가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우리 시세나 실거래가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나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매물 가격이 호가가 이렇게 많이 비싸다는 얘기는 현재 지금 이 아파트가 가격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가격 방어가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원래 시세만큼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그만큼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지금 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오히려 뭐 8, 9억이 됐던 아파트가 시세가 10억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 지금 여기 자체가 사람들한테 있어서 관심도가 높다는 거죠. 오늘 8천만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미 시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정도로는 투자 못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대장을 못 살 거면은 약간 떨어져 있는 아파트를 보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떨어져 있는 아파트는 어디 갈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 레미안 메가트리아라고 있습니다. 많은 곳 중에서 대장 아파트가 원래 어디냐? 레미안 메가트리아예요. 근데 프루지오 더 샵이 생기고 나서부터 가격이 1등이 아니라 2등으로 좀 떨어졌죠. 다만 세대수가 4,000 세대수가 넘고 실거주의 만족도가 높아요. 단점은 있죠. 안양역에서 거리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지하철과 노선이 좀 떨어져 있다는 게 좀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네요? 서울에서는 꼭 지하철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제일 비싼 게 아닌데, 경기도권에서 지하철역과 얼마큼 가깝냐가 1번으로 봐요. 동탄 같은 경우에도 동탄역 뭐 롯데캐슬 막 이런 주상복합 제일 비싼 이유가 지하철에서 내리면 바로거든요. 그 말인 즉슨 약간 서울에서 얼마나 걸리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보통 경기도권에 오실 때 차 끌고 출퇴근하신 분도 있지만 지하철로 출퇴근 거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우리 집이 바로 앞에 있다, 그게 정말 큰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아파트의 제일 첫 번째가 안양역 근처에 있는 레미안 메가트리아거든요. 2016년에 완공됐고요. 여기가 소형평수 18평 붙어 있어요. 갭으로 만약에 투자도 현재 가능하고 8천만 원으로도 투자 가능합니다. 여기 진짜 8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해요? 네, 맞아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18평 기준으로 최근 실거래가가 3억 8천이잖아요. 전세 가격은 거의 3억대였어요. 9월 29일 날 거래된 거니까 채 한 달도 안 됐죠. 실질적으로 여기가 8천만 원 정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갭으로 투자라는 뜻이 아니라 가격 자체가 방어가 된다라는 곳입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규제 지역 중에 이렇게 투자하면 괜찮을 만한 매물도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매물을 찾는 방법이나 리스트 같은 건 없나요? 이번에 10월 15일 역대급 규제에 나온 비규제 지역 중에서 추천 단지 리스트를 방송 끝까지 보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런 아파트는 투자용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실거주용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아파트는 투자와 실거주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동간거리가 상당히 넓어요. 서울권이나 경기도권 일부 신축 짓고 있는 거 보면은 창문 열면 바로 옆집이 보이는, 바로 앞집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자체가 동간거리가 넓고 거주하는데 만족도가 떨어지지가 않죠. 거기다가 바로 앞에 가면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아이 초등학교 키우는 사람들 입장으로서 거리가 얼마큼 붙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되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 듭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양 같은 경우에 정말 꼭 보셔야 되는 곳이에요. 대표적인 평촌을 보면서 평촌 지역 주변에 과연 아파트가 어디가 상승할 것인가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 중에 몇 년 동안 눌려있던 곳이 이 마남구예요. 역대급 규제를 맞으면서 이런 비규제 지역 중 가장 호재를 얻는 곳이 이 마남구 쪽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조심해야 될 만한 거? 그런 거 있을까요? 물론 있어요. 어차피 이런 규제라는 거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또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할 때 기본 원칙은 나중에 내가 여기서 거주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주식 마냥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좋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갭 투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수익률은 두 번째로 보시고 내가 여기서 들어가 살아도 되지 않은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살기 싫은 곳은 세입자도 살기 싫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한 레미안 메가티리아를 좀 요약하자면, 첫 번째, 대장 아파트에 비해 가격 자체가 많이 저렴하다. 두 번째는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이 아파트 자체에 대한 가격 방어를 하고 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라는 학군 자체가 받쳐주기 때문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소형평수 8천만 원으로도 투자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갭 투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다음 장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여기는 어디예요? 네, 여기는 3본이라고 해가지고 3본 전통시장 맞은편에 있는 레미안 하이어스 아파트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3번 전통시장이 있네요. 네, 그렇죠. 여기 3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 이 시장은 거의 40년 가까이 된 시장이고 이 자체가 워낙 유명한 시장이다 보니까 구상권이긴 해도 지금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를 두 번째로 추천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도 비규제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자체에서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지하철과의 거리가 좀 멀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해도 단지 안에 지금 초등학교도 있고 상권과의 거리가 있어서 되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또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확실히 처음 갔던 만안구보다 유동인구가 훨씬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동네 자체가 좀 조용한 분위기죠. 아무래도 재래시장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번 전통시장이란 재래시장이 일단 받쳐주는 데다가 3번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레미 하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대단지입니다. 2,600가구가 넘는 대단지고요. 그 아파트 진지는 이제 2010년도에 졌거든요. 대표님 그럼 여기는 내 투자금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평 기준으로 8억대예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에서 5억 5천 정도 하거든요. 2억 5천 정도는 있어야 된다. 내 투자금이요? 그렇죠. 근데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받쳐주는 곳이에요. 15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 가격이 변동 자체가 밑으로 확 떨어진다던가 이렇지 않아요. 지금 역대급 규제가 나와서 규제 지역을 돼버리면은 오히려 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단 비규제 지역이고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고 아파트 자체에 원주민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하락하거나 그럴 염려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표님이 아까부터 계속 비규제 지역을 강조하시는데 지금 시점에는 비규제 지역만 투자가 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갭으로 투자하는 게 사실 뭐 무조건 이게 나쁜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 투기로 볼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어쩔 수 없이 일단 사놓고 나중에 뭐 몇 년 후에 들어간다던가 그런 것도 사실 갭 투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곳 지역이 바로 여기 3본도 나쁘지 않다.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조용한 편이고요. 느낌 자체가 완전 신축은 아니죠. 2010년도 아파트다 보니까. 그렇지만 여기도 확실히 동간 거리가 좁지 않습니다. 2010년도에 지은 아파트들이 좀 단점인데 이거 기준점이에요. 12년도 라인서부터 단지 1층에 보통 차들이 이렇게 좀 다니긴 해요. 그래도 지하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요. 이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지 않나. 여기는 구축 아파트인가요 그러면? 구축이라 할 수 없죠. 보통 우리가 한 10년 차를 준신축이라고 하거든요. 10년에서 13년 차를. 여기는 한 구축? 그런 준구축 아파트를 볼 땐 뭘 봐야 돼요? 평수가 조금 받쳐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평수가 10평대보다는 20평대 위주로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아 평수가 굉장히 중요한가요? 그럼요. 왜냐면은 신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당 구성이 아무리 경기도권이라고 해도 3천에서 4천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안양역 프로지오 더시 한번 봐도 4천이잖아요. 조금 지하철 역세권이 떨어진 곳은 3천대가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이하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최소 20평대 이상은 돼야 거주하는데 만족도가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 듭니다. 다른 아파트에 비해 여기는 나무가 정말 많아요. 그게 뭐 중요한 요소인 건가요? 그렇죠. 신축들이 단지에 나무들이 없고 보통 아파트가 한 10년 차가 넘어가야 좀 우거졌다고 하나? 그런 느낌이 있대요. 단지 안을 프라이빗하게 주는 느낌? 이런 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대표님은 정말 디테일한 요소까지 다 보시네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재산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정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공부 별로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단순히 거주용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우리가 아파트를 자꾸 너무 100% 거주용으로 보면은 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하락해야 되는 것을 신경을 아예 안 써요. 관심도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입지를 옮겨타는 데 있어서 그게 분명히 막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볼 때 미래 가치를 같이 동시에 보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살 때 전 재산이 들어가니만큼 첫 단추를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주식처럼 아파트를 손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격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전 재산을 손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지 않나 생각 듭니다. 그러면 아파트 투자할 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거래량이라고 봐요. 거래량이 안 받쳐주면은 나중에 이 아파트를 매도할 때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일단 받쳐줘야 된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군이라는 개념이 뭐 학원 개념도 있고 단순하게 학교가 많은 개념을 볼 게 아니라 학교 성적이라고 봐야 돼요. 성취도 성적이라고 하거든요. 학교 성적이랑 집값이랑 연관이 있어요? 엄청 연관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시험 안 보니까 성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엄마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 학교가 있거든요. 중학교 올라갔을 때 성취도 성적이 높은 거예요. 입학 성적이 높다던가. 그런 아이들 성적이 높은 학교를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를 보고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 확률이 적어지겠네요? 그쵸. 그만큼 이게 되게 복합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15일 규제에 맞춰서 가장 핫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대표님께서 세 번째로 추천하시는 장소인가요?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 중에서 가장 핫한 곳이에요. 거래를 떠나서 지금 계속 전화가 연락이 많이 오고 있고 동탄이거든요, 여기가. 동탄 같은 경우에 서울 웬만한 것보다 가격이 비싸요. 진짜요? 네, 여기는 뭐 투자도 좋지만 실거주를 나쁘지 않은 곳으로 항상 제가 예전부터 추천을 많이 했던 곳이에요. 근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이제 비규제가 되면서 오히려 가격 상승을 한번 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대책이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매물대가 가격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동탄에 와서 어떤 지역 볼 거예요? 일단은 동탄에서는 가장 대장의 아파트 라인이 바로 동탄 롯데캐슬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여기가 일단 평당 5천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의 시세를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리고 이 맞은편에 이 3번, 4번 출구를 보면은 이쪽은 아무래도 여기보단 가격이 조금은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시세를 보고 이 아파트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아파트를 보여드리는 순서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빨리 가보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또 동탄역에 왔어요. 촬영하다 보니까 벌써 날이 다 어두워졌는데요. 벌써 오늘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우리 동탄역 롯데캐슬이거든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롯데백화점이랑 바로 붙어 있어요. 롯데캐슬이 완벽한 역세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실거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거기다가 투자 가치도 높단 말이에요. 작년 올해 할 거 없이 계속 신고가를 찍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번에 또 비유제까지 되다 보니 호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여기 시세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30평대가 거의 지금 18억대까지 구성되어 있거든요. 실거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평대가 9월달에 15, 16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매물이 2억 정도가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화성시라는 곳이 정말 크단 말이에요. 화성시엔 거의 사람 100만 명이 살아요. 40만 명은 동탄에 산단 말이에요. 경기도 화성의 절반 이상이 다 어디 산다? 동탄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탄 자체에 대한 가격 상승이 있지 않아 보고 있습니다. 동탄이 저희가 오늘 아침에 본 만안구나 3본과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안양 만안구랑 3번에 비하면은 서울과의 거리는 물론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생활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완전 뭐 명품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호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리조트 느낌? 동탄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서울도 아닌 곳이, 근접성이 떨어진 곳이 이렇게 가격이 비싼 게 맞냐 이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여기가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갭 투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서울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볼 수 있는 상급지 계열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 이 지역에 대한 뭔가 의문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급지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상복합이면 단지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단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생활에 편리함이 있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커뮤니티 같은 시설 같은 게 지하나 이런 형식에 다 보통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단지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지가 되어 있다는 거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놀이터가 있다는 게 단지 안에 그 놀이터 하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상복합에 놀이터가 있다? 엄청난 거죠. 원래 아파트에 오피스텔이 섞여 있는 곳은 그렇게까지 가격 상승을 보지 못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같은 30평대라고 해도 일반적인 아파트에 비하면 평수가 좀 대비가 약간 작게 나와요.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롯데백화점 붙어 있고 거기에 지하철까지 연결돼 있고 이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진 곳이 동탄역 롯데캐슬, 심지어 비규제 지역으로 돼 있다. 가격 상승을 계속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다가 너무 실거주를 안 할 건데 갭 투자 위주로만 투자했다가는 다른 지역 규제가 풀어졌을 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물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동탄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보되 내가 여기서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고 거주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이 아파트를 투자할 때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여기 아파트 자체가 일단 비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동탄에서도 좀 뭔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단지가 없을까? 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동탄의 단지 리스트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딱 그거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먼저 해주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동탄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맞는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거주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필요한 자료를 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왕 온 김에 자료도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 소액으로 가성비 있게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매물 동탄에서 한번 가볼까요? 소액까지는 아니어도 저평가된 아파트를 제가 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탄역에 왔는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웬만한 동탄역 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평당 5천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롯데캐슬만 해도 지금 평당 거의 5,500 정도 하고 있어요. 이 앞에 보이는 디에트르 퍼스티지만 해도 지금 벌써 5,100, 5,200 합니다. 평당 가격이.
사실 동탄은 이미 가성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투자든 뭐 실거주든 가격이 조금이라도 좀 저렴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곳을 본다면 여기 반도유브라, 그다음에 여기 파라곤 쪽이 그나마 여기가 3,100, 3,200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 듭니다. 사실 저기도 분양 가격이 4억밖에 안 됐어요. 미분양이었거든요. 미분양이었던 곳이 가격이 10억 가까이 된다는 거는 30평대가 조금이라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충분히 사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실제로 그 제 지인도 이 유보라 아파트에서 분양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미분양으로 거의 30평대 한 4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벌써 2배 넘게 수익을 냈으니까 몇 년 만에 가격이 2배로 뛴 거예요? 사자마자 한 3, 4년 만에 바로 올라갔어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되게 빨라요. 사실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거예요. 롯데캐슬만 계속 신고가를 실질적으로 찍었던 거예요. 이 아파트를 볼 때 투자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으냐 안 높냐에 따라 그 아파트의 문화적인 복합적 형성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만 의리빛 가게 먼저 뭐 예쁘게 짓고 멋있게 지더라도 소득 수준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그 안에 있어서 문화가 형성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기 동탄에서 강점이라 생각해요. 현재로서는 이 아파트가 충분히 지금 풀려있는 비규제 지역에서는 가장 핫한 지역이 맞지 않나. 그래서 추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쵸. 현재는 사람들이 가장 찾는 곳이 맞습니다. 대표님은 어쩌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부동산 투자를 거의 한 게 2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 자체가 좋았어요. 나중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나중에 가정을 이뤘을 때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부터는 조금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 이거에 조금 더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 그 아이 갖는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시험관도 제가 한 8번 정도 했거든요. 배우자가 시험관을 8번 했는데 유산을 거의 한 5번 정도 했어요. 유산을. 부부가 겪는 어떤 멘탈이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방 하나를 아이 방을 미리 꾸며놨단 말이에요. 저희 배우자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하니까 네. 제가 한번 다 뜯어낸 적도 있거든요. 싹 다 버린 적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8번째 만에 이쁜 딸을 낳는데 저희 딸이랑 손잡고 이렇게 아파트를 걷고 이런 게 정말 지금 꿈 같아요. 사실 사람들은 저런 사람을 보고 이제 겉모습만 보잖아요. 승승장구하고 비싼 아파트 살고 그 모습만 보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 과정이 되게 고민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아파트 사는 거가 아니라 그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아이와 함께 이렇게 삶을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고 같은 공간에서 있다는 게 성공을 했다면 이 부분이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표님처럼 이렇게 좋은 아파트 잘 사가지고 행복한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미션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아파트, 정말 가고 싶은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아파트를 가지려면 먼저 네이버나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세 조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아파트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300만 원 벌고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 살고 싶으면 몇 년 걸릴지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약간 머리가 지금 번쩍 맞은 것 같아요. 뭐를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삶에 있어서 그냥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는 거는 스스로 목표가 없으면 좀 더 발전을 못해요. 여러분들의 있던 자산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좀 더 발휘하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오늘 3군데나 지역 알려주셨잖아요. 그거 말고도 자료도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방송 끝까지 봐주셨기 때문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만 자료를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댓글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출연할 분들도 정말 이 부동산 쪽에서 되게 정말 다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이 월세 받는 사람들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뭐 촬영만 우리 벌써 영상 분량으로는 한 20분 나갈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촬영은 한 10시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채널에서 많이 나왔었지만 나와서 10시간 동안 촬영한 거 처음이거든요. 좀 더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규제가 한번 나올 때마다 이 아파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규제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십시오.